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민족문제연구소나 시민단체라는 작자들이 하고 있는 친일 단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친일 단죄비는 어떤 인물의 묘소나 그들을 기리는 동상이나 기념물 이런 곳에 그 사람이 어떠한 악행을 한 친일파인지 비문을 세워 요즘 말로 박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독립협회의 사람이었고 계몽운동가였으나 일본 귀족 자기를 받기도 한 변절 친일파 윤치호나 간도특설 때 일기 지원자 출신 김백일, 일제강점기 유명한 친일 음악인 홍남파 등 아주 많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며 홍남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홍남파는 이제 1937년에 미국 유학을 갔다가 독립운동 단체인 흥사단에 가입했던 일로 이후 검거되는데 이때 72일간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일본에 전향서를 내서 풀려납니다. 이 30년대 말은 홍남파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어 전향서를 쓴 사람만 풀어졌던 시기입니다. 아예 몸 자체가 망가지거나 하지 않으면 풀려날 수 없던 시절입니다. 자, 그럼 그 잘난 민족문제연구소가 홍남파 기념비 앞에 세운 홍남파 친일 단죄문을 볼까요? 1937년 미국 유학 중 흥사단에 가입한 일로 검거되자 경성지방법원에 사상 전향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에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 문은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온건한 사상과 정당한 시대 관찰로서 국가의 충성을 꾀하며 민중에 대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을 맹세하는 바이다라고 썼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역사의 폭력이죠. 민족문제연구소나 그 똘마니 시민단체들은 아주 전국을 누비며 이런 뻘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민족문제연구소는 홍남파처럼 72일 동안 일본에게 잡혀서 처맞고 고문당할 일이 전혀 없죠. 홍남파는 분명히 저 고문 사건 이전까지 전혀 친일파가 아닙니다. 잡혀서 내내 고문당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전향서를 쓰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잡힌 것도 독립운동 단체라 할 수 있는 흥사단에 가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홍남파는 살기 위해 전향했고 그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얼마 살지도 못하고 겨우 몇 년 있다가 1941년 죽어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고문당해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웃기지도 않는 단체가 반역자라고 지정하면 앞으로의 역사에서 영원한 반역자로 기록됩니다. 이게 역사입니까? 저 인간들은 그 시대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폭력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겪지 않은, 내가 겪을 일이 없는 잣대를 남에게는 엄격하게 들이대는 저런 인간들이 역사를 말하니 기가 막히죠. 친일의 길은 홍남파의 자발적 선택이라 전혀 볼 수 없고 도대체 그 시대에 누가 그를 지켜주죠? 그러나 그는 반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빠따 하나 주고 합법적으로 저 민족문제연구소 인간 딱 일주일만 타작할 수 있게 해줘 보세요. 그 인간 입에서 잘못했다는 소리 안 나오면은 그때는 제가 진짜 깜빡할게요. 여러분 김백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당시의 전사자로 이른바 흥남철수작전의 영웅입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 이후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크게 밀렸고 결국 미 10군단은 북진을 멈추고 함흥과 흥남 지역으로 후퇴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때 전 병력을 종합해 흥남으로 집결하여 해상을 통해 철수할 계획을 세웠는데 난장판인지라 함경도의 병력과 공산군을 피한 민간인들이 모두 흥남항으로 몰려 난리가 났죠. 미군은 전쟁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병력과 물자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 피난민을 데려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때 당시 1군 단장 김백일을 비롯한 한국군 지휘관들은 미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난민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우리가 데리고 걸어서 후퇴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당시의 지휘권을 가진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에 대해 대놓고 항명을 한 것이며 애당초 흥남항에서의 철수는 중공군과 북한군이 강원도까지 내려오면서 이미 육로로 퇴각할 수 없기에 짰던 철수 작전입니다. 즉 미국이 피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고 군인만 철수시키겠다면 국군은 여기서 끝까지 피난민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옥수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한국군 지휘관들과 당시 미군 통역 현봉학 박사는 국군의 의지를 전달하고 끝까지 알몬드를 설득하여 결국 배라는 배는 다 동원해서 피난민들까지 다 수용하는데 이렇게 구한 피난민의 숫자가 무려 10만 명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가족까지 타고 있었는데 이때 흥남 철수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세계 최대의 해상 철수 작전으로 193척의 선박이 동원되었고 병력 10만에 피난민 10만에 각종 물자를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죠. 그럼에도 피난민을 수용하느라
전쟁 물자를 다 넣지 못해서 많은 물자를 폭파시켜야 했습니다. 이 작전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 중에서도 사람을 우선하는 인도주의가 꼽힌 사례로 손꼽히며 한국인 10,000명 이상을 구한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레너드 라로 선장은 대한민국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되어 무공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김백일과 육군참모총장 정일권이 나눈 대화를 볼까요? 이건 정일권이 나중에 발간한 수기에서 나오는 김백일의 발언입니다. 우리야 군인이니까 민간인 배를 타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 여기 북한 동포들은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모두들 아우성이야. 울면서 제발 이남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야. 북괴놈들이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몬드는 군대 수송이 먼저라고 하겠지.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동포들을 배에 태우겠네.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거든. 잘 수습이나 해주게. 여러분, 김백일은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잡는다는 간도특설대 1기 지원자 출신이며 비난을 피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는 북한의 침략에 내내 맞서 싸우다 전쟁 중 사고로 전사했으며 한국인 10만 명을 구한 흥남철수 작전의 영웅이죠. 낙동강 전선에서도 활약했고 38선을 최초 돌파한 3사단도 그의 1군단 소속이었습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거제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에 김백일 장군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이 동상은 실제 그로 인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소속된 흥남철수기념사업회와 한북 6.25 전적기념사업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제시와 시민단체가 그가 친일파라며 이 동상을 철거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해서 동상은 존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상 자체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옆에다가 그의 만죽은 임관과 간도특설대 행적을 비난한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웠죠. 여러분, 이 언밸런스한 사진 보십시오. 실제 그로 인하여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건립한 동상 옆에는 그 동상보다 높은 친일 단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잘난 민족문제연구소나 친일을 청산한다는 시민단체들이 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6.25 전쟁에 참여했거나 북한에 동조한 진짜 뻘건 전사들을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광주 남구에는 중국 공산당원이며 6.25 침략 전쟁에서 침략군대의 나팔수 역할을 한 음악인 정일성의 공상을 세웠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뻘건 전사가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죠.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든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광주광역시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었고 어린 아이들 가지고 빨갱이들이 부르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정일성 음악축제가 열리고 있는가 하면 정일성 거리 전시관이 있고 초등학교에도 정일성 흉상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아예 노래만 만든 게 아니라 6.25 터지니까 북한군 군관으로 참전한 사람입니다. 진짜 직접 침략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는 전쟁 시기에도 북한군과 중공군을 위한 행진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잘난 민족문제연구소나 시민단체는 뻘건 전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그 자체를 없애려고 전쟁 참여한 진짜 빨갱이는 동상 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어주는데도 한마디를 안 해요. 그 6.25 전쟁에 참여하고 김일성 노동신문에서 빨아주고 6.25 때 대놓고 전시 장관하며 6.25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발표한 김원봉은 멀쩡히 각종 위인전격 책과 의열단 기념관에서 영웅으로 모셔지고 있는데 옆에 빨갱이 단죄비 하나 놔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죽이려고 들어오는 침략군을 위한 행진가를 만들고 전쟁 참여한 사람은 광주광역시에서 대한민국 영웅으로 추앙하는데 72일을 고문당하고 처맞다가 못 버티겠어서 이제 안 기길게요 하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음악 만들고 3년 만에 죽은 홍남파는 만고의 친일파 역적인가요? 김백일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들 아니 그게 어떻게 6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낸 침략 전쟁에 참여한 정일성, 김원봉 같은 쓰레기들보다 더 나쁜 짓입니까? 아니 그 기준과 판단을 대체 왜 니들이 정의하는데요? 왜일까요? 간단하죠. 다들 한패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공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의 과도 우선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사란 해석이나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멋대로 단정짓고 폭력을 일삼는지를요. 우덜식 역사관에서 한 관은 용서받고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덜식 역사관에 어긋나는 이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폭력을 저지릅니다.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광주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빨갱이를 기념하는 공원을 추진한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은
정일성이 중국과의 관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는 뻘소리를 하며 정당화를 했죠. 방화 미수에 폭력 전과에 모욕에 공무집행 방해에 상해에 총 전과 4법인 사람이 뻘건 전사를 수호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까? 그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단죄하고 맞으면 수호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진짜 역사를 접해야 합니다. 간디가 로리타 취향을 가졌고 아예 친영파였으며 심지어 영국군으로 복무하여 영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영국에 반항하는 청년단체를 때려잡은 적도 있습니다. 이걸로 비난도 많이 받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웅적인 다른 업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을 비롯해서 미 건국의 아버지들도 지금은 인종차별 정책과 인디언 학살 등으로 욕이란 욕 다 먹지만 아무도 그들의 업적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병이죠, 병. 아니 할 거면 공정하게 단죄를 하던가 왜 그걸 지들 멋대로 단죄를 합니까? 도대체 누가 민족문제연구소나 일개 시민단체 따위에게 그런 권한을 줬을까요? 저는 우덜식 역사관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부디 저희 역TV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재단하는 저런 인간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닥터 제이 특강은 계속됩니다.